세상에서 가장 긴 자살이라고 하죠. 이 양반은 그냥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영화예요, 영화. 최고의 시나리오. 재즈의 역사에서 1940에서 50년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였어요. 스윙 재즈가 최고의 인기 장르로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던 재즈씬에서 찰리 파커를 필두로 솔로 연주자들의 기교와 속주력을 최고로 뽐내는 비밥의 시대가 왔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격렬해지고 뜨거워져서 핫 재즈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1950년대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 Birth of the Cool과 함께 핫 재즈와 대조되는 개념의 쿨 재즈가 세상에 선보여졌습니다. 비록 흑인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쿨 재즈의 지평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쿨 재즈는 주로 클래식적 이론 교육을 받은 백인 연주자들에게 많이 연주되었습니다. 데이브 브루백, 챗 베이커, 스탄 게츠 등이 쿨 재즈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며, 그들의 음악은 차분하고 또한 세련됐죠. 1929년 미국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시에서 전설적인 쿨 재즈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빌 에반스가 태어납니다. 그 에반스의 어머니가 모던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관심이 많던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빌 에반스는 자연스럽게 6세 시절부터 클래식 피아노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대 초반 시절 즉흥 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재즈 피아노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1950년 사우스 이스턴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졸업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였고, 피아노 연주 및 교육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고 하니 대학 시절까지는 꾸준히 클래식을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에반스는 본인 대학 친목 풋볼팀에서 쿼터백으로 활동을 했고, 교내 대회 우승 경력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는 본인의 피지컬 또한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대 초반이던 1950년, 시카고에서 에반스는 본인 인생의 첫 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활동하지 않고 입대 권유를 받아 미 육군에 입대를 해버렸죠. 그리고 복무를 마친 뒤 메네스 음악대학에서 작곡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뉴욕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1958년 마일스 데이비스의 섹스텟에 유일한 백인 멤버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빌 에반스의 음악 인생과 커리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같이 활동한 기간은 8개월가량 뿐이었지만 두 전설의 만남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거칠고 복잡한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연주에서 점차 모드에 기반한 차분한 선율의 연주로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던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클래식적인 조예와 감성을 바탕으로 세련된 감각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에반스는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음악적 파트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명반 Kind of Blue입니다. 만약 당신이 재즈 애호가다? 그렇다면 모를 수가 없는 앨범이죠. 1959년 에반스는 자신의 트리오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즈 피아노의 시류를 뒤바꿔 놓은 전설적인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비극적인 개인사를 가진 한 남자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할 수 있죠. 빌 에반스 트리오는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와 드러머 폴 모시아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의 음악적 궁합은 말해 뭐해, 그냥 최고였죠. 그리고 이 드림팀은 연속해서 4장의 앨범을 뽑아냅니다. 특히 마지막 2장의 앨범은 같은 날 라이브로 녹음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즈 음반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에반스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죠. 1956년 당시 4살이던 자신의 조카 데비를 보고 작곡했다는 Waltz for Debbie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트리오가 함께 활동하는 기간 동안 에반스는 재즈와 재즈 피아노 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선후배 뮤지션들이 에반스의 작곡 기법과 연주 주법을 모방하고 또 공부했죠. 클래식 공부를 해서 그런지 화성과 보이싱이 드뷔시나 라벨, 사티에 같은 클래식 작곡가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트리오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이자 녹음인 벵가드 공연이 있은 지 열흘 뒤에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가 교통사고로 인해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에반스는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 몇 달 동안 모든 공식 녹음 및 공연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헤로인과 코카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점점 건강은 피폐해지고 재정 상황은 궁핍해지게 됩니다. 라파로의 사망 이후 에반스의 음악적 첫 행보는 기타리스트인 짐 홀과 듀엣 앨범인 언더커런트를 발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또한 어마어마한 걸작으로 아직까지도 쿨 재즈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But mine, masterpiece. 아니, 뭐만 하면 재즈를 대표하는 앨범이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언더커런트는 기타와 피아노의 단순한 구성이지만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또한 에반스와 짐 홀 모두 섬세한 연주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겼던 아티스트들이고 그런 둘의 합작인 만큼 이 앨범은 섬세함의 끝판왕입니다. 아무튼 언더커런트로 성공적인 복귀를 한 에반스는 새로운 베이시스트 척 이스라엘스를 영입하여 다시 한번 트리오를 구성하고 음악 인생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레인이라는 연인과 함께 1963년 뉴욕을 벗어나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서 마약도 어느 정도 멀리하게 되고 원래 있었던 리버사이드 레이블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버블 레이블로 옮기면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1966년 에반스가 발굴한 젊은 푸에르토리코인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와는 그 뒤로 11년간을 함께하며 많은 음악적 성과를 내었습니다. (1968년에) 피아노의 빌 에반스, 베이시스트의 에디 고메즈, 드러머 잭 드자넷이 함께한 앨범 pianiste Bill Evans. 이 또한 평론가들과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에반스는 드디어 인생 제2의 황금기를 맞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비극적인 타이틀로 이 천재 피아니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지는 않았겠죠? (1973년) 에반스는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10년 이상 함께 해온 연인인 엘레인을 말이죠. 에반스는 평소에도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엘레인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의 관계에는 금이 갔고 1973년 에반스는 LA 레돈도 비치의 연주 여행에서 네네트 자자라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반스는 곧 엘레인에게 새로 생긴 연인에 대해 고백을 했고 엘레인은 에반스 앞에서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며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사랑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엘레인은 뉴욕 지하철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에반스는 한동안 끊었던 마약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반스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자 동료 피아니스트였던 친형 해리 에반스가 정신분열증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1979년 권총 자살합니다. 왈츠 포 데비의 데비 아빠이기도 한 그의 죽음은 빌 에반스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해리의 죽음 1년 뒤인 1980년 9월 빌 에반스도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눈을 감고 맙니다. 그의 사인은 만성 감염과 오랜 마약 복용으로 인한 출혈성 궤양, 간경변, 기관지 폐렴이었지만 빌 에반스의 친구 진 리즈는 빌 에반스의 죽음을 역사상 가장 긴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을 보낸 뒤로 빌 에반스가 스스로 간염약을 끊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다가갔기 때문이죠.
빌 에반스의 죽음 이후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작업한 곡들이 발매되었습니다. 앨범명은 You Must Believe in Spring, 봄을 믿어야만 해요 라는 이름의 앨범을 그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 가장 춥고 매서운 겨울에 작업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 B Minor Waltz와 네 번째 트랙 We Will Meet Again에는 각각 For Elaine과 For Harry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옛 연인과 형에게 바치는 곡이죠. 특히 스스로 약을 끊고 죽음을 향해 가면서 먼저 간 형에게 바치는 곡의 이름이 We Will Meet Again이라니. 빌 에반스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형 해리 옆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외로운 인생의 풍파 속에서 마지막까지 봄을 믿은 그는 세계의 많은 뮤지션들을 통해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